자, 금년 2021년도에 정부 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공급일 겁니다. 자, 이미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공급에 대한 우선순위로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 쪽에 턴을 확실히 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자, 그 세부적인 내용 과연 무조건 등만 될 것이냐, 실은 과연 없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 이 앞에 공공자가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이 정부가 일단 관여를 하겠다라는 게 자, 첫 번째 포커스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럼 정부가 관여를 한다라는 얘기는 간섭만 하겠냐? 아닙니다. 좀 혜택은요, 일단 용적률 기준으로 상당히 좀 넓게 확충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지어지는 아파트 숫자보다는 더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공급한 만큼 기부 체납이라 그래서 임대주택 쪽으로 좀 선순환하는 이런 전략으로 두 가지 측면이 되는데, 실제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과 한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실제 검토를 했었던 거고요. 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8개 곳이 확정이 돼서 조금 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조금 빨리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측면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일단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아파트 한 30년에서 40년 넘은 아파트들 위주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이 재건축에서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꼭 화두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재건축 아파트 하나를 갖고 계신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 부분에 사업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나오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실제 좀 고민이 많은데,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실제 민간에서 재건축하는 거는 3종으로 300%, 용적률 300%안 됐던 것이 공공재건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준주거로 상향이 되다 보니까 무려 용적률이 500%나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대 수가 민간으로 갈 때는 1,400세대 정도였는데 공공으로 갔을 때 2,200세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분양하는 아파트가 늘어나서 수익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 안에서는 50% 정도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 기부 체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 타당성 상당히 유리하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재개발 내용인데, 자, 요번에 지난주에 총 8곳이 일단은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일단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부분도요, 실제 용적률을 좀 더 상향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 세대수 늘어나는 거 맞는데, 자, 여기 부분에서는 가장 큰 이 맹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 해당 지역은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로 적용이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켜 주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자, 과연 여기고 사업 타당성이 나오려면 일정 분양가격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무한대 분양가 상한제 과연 이거를 피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의 맹점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자, 실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데를 잘 보시면 뭐 해당되는 위치상으로 보면 다 역세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해당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민간 재개발은 좀 표현이 그런데 산동네, 달동네에 헌 집을 헐어서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 민간 재개발이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 공공재개발은 대부분 역세권 위주로, 그래서 흑석 2구역, 양평 13구역, 용두, 봉천, 신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으로 8개 곳을 선정을 했는데, 자, 실제 공공재개발에 나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공모한 곳만 무려 70개 곳이나 됩니다. 자, 그중에 일단 8개 곳을 선정한 거는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일단 뭐 반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일반 투자하시는 분이나 또 내가 조합원으로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해당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가장 이 사업의 변수가 되는 부분. 자, 첫 번째는 해당 그 구역 안에 소유자분의 주민 동의,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돼야지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현재 역세권 위주로 들어가다 보면 역세권은 주로 주거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 특히 상가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동의를 얼마나 할까라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자, 이분도 상당히 고민이 하나 되고요. 자, 사업성 확보인데 자, 실제 용적률은 상향을 시켜주지만 그만큼 늘어난 주택수에 대비 기부 체납이라 그래서 전체의 50% 이상을 일단 공공임대로 넘기면서 개발 이익의 또 90%를 환수해 가다 보니까 과연 조합원 입장에서 얼만큼 수익이 나올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지원 정책. 자, 지금 지원 정책도 사업비나 이주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실제 민간에서 재개발 들어갈 때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판단하기가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얼만큼 지원이 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정책 얘기를 좀 드려보면 자, 현재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버리겠다라는 얘기는 자, 아무나 이거 사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요번에 나온 내용의 기준을 보면 지난 2020년 9월 달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재개발 분양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하니까 지금 하나 사서 지금 재개발하면 나도 분양권 받고 입주권 받지 않냐라는 생각하시는 분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는 정부에 나 이 해당 주택이든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든 거래를 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쉽게 허가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사고팔고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요 해당 재개발 재건축되는 구역 안에 들어가서 투자하시는 거 지금 타이밍상으로 금년도에 확정돼 있는 것들은 조금 어렵다라는 점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이거 안 풀게 되면 실제 내 구역 안에서 사업을 해도 수익이 별로 나질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만큼 타당성이 있는지는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공공임대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기부 체납하는 게 전체 추가로 공급되는 거에 50%를 지금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도 좀 적정성 있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수도권 내 역세권에 집중돼 있고 그러면 서울권 위주의 용적률 상향되는 지역에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만 돈이 된다라는 쪽 포커스가 돼 있어서 이거 지역 집중 더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 양극화를 불러온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임대주택 지금도 공공임대라든가 공공분양 쪽에 정부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층은 가능하면 공공으로 나오는 거에 공략을 하시라는 전략 내드리고요. 가능하시면 사업 수익, 기대 수익이 많은 사업으로 적극 검토를 하시고 아무래도 금년도 내년도에는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쪽 그 공모에 신청하시는 그 구역이 점점 많아질 건데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 꼼꼼히 확인하셔서 과연 내가 해당되고 안 되는지도 잘 판단하시면서 유의 깊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